자, 오늘부터 한 달 동안 1부는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 첫 순서로 제약바이오 준비가 돼 있습니다. 키움증권 허혜민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 지금 순환매가 다 한 바퀴 도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제약바이오주 차례는 좀처럼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ASCO가 있었는데 이 모멘텀도 좀 소화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부진했을까요? 일단 아스코의 내용 자체가 이렇게 스타 데이터가 좀 부재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우려감도 있었지만 지난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그거에 관련된 이제 모멘텀도 좀 약화가 되고 있고 업계에 화두를 던지는 그 주요 데이터나 기술 이전에 대한 그 거래도 조금 전년 대비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성장률이 좀 둔화되면서 상반기에 부진했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 그 수익률로 보면 의약품 지수 작년 한 해 95% 정도 상승을 해서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한 63% 아웃퍼폼을 했는데요. 이게 글로벌로 보면 제약바이오 국내 한국이 83%로 유독 다른 나라 대비해서 좀 많이 높았던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4월까지 그 기술 수출 금액 5천억 이상 글로벌하게 거래됐던 것들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건수와 금액 모두 마이너스 40% 수준으로 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빅파마들 또한 이제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백신 이쪽으로 이제 개발을 많이 하면서 생산 쪽에도 많이 집중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텍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코로나 확산 여파로 기본적인 R&D 쪽이 조금 평년 대비해서 좀 둔화됐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모집도 좀 어려웠고요. 요런 둔화됐던 R&D 그 분야 때문에 조금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상위 업체들의 그 영업이익 증가율도 작년이 또 유독 높았는데요. 그 주요 상위 업체들로 치면 이제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한양의 한미, 녹십자 이런 합산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시면 19년에는 이제 18년 대비 28% 성장했고 2020년에는 19년 대비 118% 성장하면서 굉장히 고성장 했었습니다. 21년에는 이게 시장 컨센서스 기준인데 49% 성장하면서 여전히 고성장이지만 20년 대비해서는 조금 둔화돼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다행히도 성장을 하고 있긴 한데 2020년에 워낙 가파르게 성장을 해왔어서 그거 대비 살짝 부진한 게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가 중요한데 하반기는 좀 나아질까요? 이제 반등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동안 워낙 소강 상태였기 때문에 그 소강 상태에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요 상위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실적이 일단 다행히 상저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더 이제 실적 모멘텀도 있고요. 신약 모멘텀 측면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밥이 승인받으면서 알츠하이머 시장도 개화됐고 단백질 분해 유도 시스템 기반한 효능 데이터가 또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신약 모멘텀도 하반기에 좀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들어서 코로나에만 치우쳐졌던 관심이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는 실적과 신약 펀더멘탈 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황을 상저하고 그러니까 갈수록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제약바이오 업황 내에서 CMO는 좀 따로 떼어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게 다른 곳보다는 상황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회상을 해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도 완만하게 좀 상승을 이뤄내고 있고 백신 CMO 이슈 맞물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94만 원까지 갔던 저력이 있잖아요. 하반기 CMO 전망도 밝을까요? 일단 CMO가 기대감이 상반기 때 많이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기대감은 상반기 때 대체적으로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CMO에 대한 이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확인되면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하반기에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 그룹의 실적이 또 4분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두 그룹
기업의 합산 이익이 4분기에는 이익이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 75%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건 시장 컨센서스 기준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모더나의 DP를 8, 9월 정도에는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 컨센서스에는 이 모더나 DP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되면 4분기 실적 성장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MO 대표주자 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분기 실적이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대표주자 안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는 참 못 갔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레키로나주가 어제 양호한 임상 3상 결과를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국면이 있는데 이 레키로나주 황금알 낳는 거위도 돼주고 해외 수출길도 열린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려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데이터가 그 통계적인 유의미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3상 데이터로 인해서는 그 데이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유럽도 지금 롤링 리뷰 그 허가 심사 중인데 그 유럽에 대한 허가 승인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고요. 국내 조건부 승인도 받았는데 그 조건부가 3상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제출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국내도 최종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말씀하셨던 황금알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거든요. 백신도 보급이 이제 빠르게 되고 있고 이런 항체 치료제나 또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도 이제 가을에 데이터가 3상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쟁 현황들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그 지속 여부는 계속해서 이제 그 경쟁 상황을 맞춰서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2호 치료제들 그 레키로나 이후에 다른 이제 코로나 치료제들을 조금 더 이제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레키로나가 승인이 되면서 좀 더 추가 데이터를 확보하면 승인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환자 모집이 쉽지 않다라는 일단 허들이 있을 수 있고요.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레키로나처럼 이 실적이 지속이 가능한지 여부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약바이오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고 각 분야별로 전망과 함께 전략도 함께 세워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툴리눔 톡신 업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쩌면은 코로나19 국면에서 피해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리라든지 뭐 보톡스 맞는 것도 좀 소홀해지면서 실적이 부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마스크를 또 벗고 나면 보톡스 수요가 엄청나지면서 V자 반등을 이뤄낼지도 모르겠어요.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 섹터 내에서 나름 컨택트 이제 종목인데요. 백신 접종 이제 확대되면서 마스크 벗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엘레간 기준으로 안면 미용 보톡스 실적이 작년에 마이너스 33% 역성장을 했고요. 매년 10%씩 성장하던 품목인데 작년에 이제 특수한 케이스로 인해서 이제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플러스 45% 다시 성장을 하면서 수요 정상화가 또 일어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그 톡신 관련해서 ITC 소송에 이제 큰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 소송 불확실성도 이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톡신 관련 분야는 수요 정상화와 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올해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보톨리눔 톡신 쪽은 업황 올해 좋게 보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나온 이슈 중에 꿈의 치료제로만 여겨졌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미국 FDA에서 18년 만에 승인을 받으면서 시장에 화제가 됐었고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훈풍이 좀 전해지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훈풍을 타고 치매 치료제 임상을 재개한 메디프론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임상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메디프로는 제가 커버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서 이제 언급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일단 그 확률로 치면 알츠하이머 치료제 성공 확률이
1% 미만입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고요. 1% 미만이요. 네, 지금 이제 승인됐던 게 아두카누맙 제외하면 4개였고, 이제 아두카누맙도 조건부 허가기 때문에 이거 포함해서 이제 5개인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아두카누맙도 이제 우여곡절 끝에 조건부 승인이 되었고, 심지어 그 승인을 두고도 논란이 굉장히 맞아요. 많은 품목입니다. 메디프론 을 언급드리기보다는 이 이제 베타밀로이드 관련된 시장을 이제 언급드리는 게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요. 베타밀로이드 타겟 항체 치료제가 이번에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 베타밀로이드를 타겟하는 신약 업체들의 일종의 이제 가이드라인이 생긴 셈이거든요. 이전보다는 그래도 희망이 좀 보이는 거죠. 지난 제가 하반기 전망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두카누맙이 승인이 되면 관련 그 연구 개발들이 이제 강화될 것이다라고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연관해서 기술 거래도 활발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베타밀로이드가 이제 승인됐기 때문에 이 베타밀로이드를 타겟하는 이제 아두카누맙보다 더 좋은 약을 이제 개발을 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뇌 안으로 더 잘 투과가 되는, 그러니까 BBB라고 불리는데 뇌혈관 장벽을 투과를 더 잘 시키는 투과 플랫폼 가진 그 기술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과한 기대감은 좀 금물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 IPO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의 대여도 많이 출격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진단키트 기업도 보이고 맞춤형 면역세포 치료제, 치매 치료제도 IPO를 앞두고 있네요. 자, 이 중에서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상장들 주요 업체들 정리를 해봤는데 어디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희 섹터 내에 흔치 않은데 돈 버는 회사가 돈 버는 회사. 이번에 이제 기업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단은 상반기 때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이제 하반기 때 올라오는 이제 돈 버는 회사는 SD 바이오센서와 HK 이노엔이 있고요. 네. 이름을 들으면 이제 알만한 비상장 바이오텍들도 올라옵니다. 지아이노베이션, 바이진셀도 이제 세포치료제 하는 회사인데 기업 공개할 예정이고요. 치매 치료하는 회사는 아마 이제 제가 올해 하반기라고 이제 보고서에 작성을 했지만 좀 딜레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 초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많으실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종목들 돈 버는 회사부터 해서 인기 있는 이제 바이오텍들마저 이제 기업 공개를 하기 때문에 신선한 종목으로 인한 그 업종의 환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SD 바이오 센서가 가장 큰 규모로 올라오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좀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특수성 때문에 조금 이제 접근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적 지속성 여부에 대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많이들 이제 살펴보실 관전 포인트는 이 공모 자금을 어떠한 M&A를 보여줘서 펀더멘탈을 레벨업을 시킬 것인지가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텍 외에도 CMO나 진단 바이오텍 외에도 그 루닛이나 스탠다임처럼 이제 AI 인공지능 솔루션을 활용해서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의료기기 업체들도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이제 미래의 먹거리로 인해서 추후 기대감을 좀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주목하고 있는 유망주는 어딜까요? 저희 성장 섹터인데 최근에 좀 쉬고 있어서 네. 여전히 이제 쉬어가실 때 좀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드는데 가장 주목해서 보실 만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제 하반기가 아무래도 가장 앞에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톡신 관련주 아무래도 톡신 관련주. 네, 저희 섹터 내에서 이제 컨택트라고 말씀드렸던 톡신 관련주인데요. 대웅제약을 이번에 그 보고서의 추천 종목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대웅제약이 그 나보타가 워낙 고마진인데 작년까지 그 소송으로 인해서 소송 비용들이 350억 정도 나갔다 보니까 영업이익을 이제 많이 훼손시켰던 소송인데요. 이번에 합의를 보면서
100억 원대 이하로, 그러니까 거기서만 이제 250억 원이 세이브가 되고, 나보타 자체도 이제 복톡신이 업황이 개선되면서 올해 국내외 합쳐서 한 40%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고마진 제품들이 많이 나가면 이제 수익성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신약도 출시가 올해 말 승인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마진 좋아지는 품목들이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들어볼까요? 네, SK바이오팜도 컨택트는 아니지만 컨택트처럼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마케팅이 어려웠고 올해부터는 대면 마케팅 가능하면서 본격적인 시장 침투가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과 대웅제약 그리고 지금 저가 매수 기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기회 놓치지 말고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키움증권 제약바이오 허혜민 애널리스트와 함께했고요. 저희 빨간맛 1부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